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드물어요. 간혹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은 나는 항상 이렇게 잘 살아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높고 낮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시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 낮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연인과 같이 연애를 하다가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들어서 그 친구랑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그 말들이 계속 들리는데 넌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헤어졌는데,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는데 회사를 가든 아니면 뭐 학교를 가든 간에 넌 약간 장난으로 이기적인 것 같다? 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탁 박혀서 이게 갑자기 링크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확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낮은 시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원래는 반대로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다만 그 사람도 자존감이 낮게 되는 시기를 맞닥뜨린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남들이 생각보다 나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야 그랬을 때 농담으로 던진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나 좀 이기적인데 앞으로는 뭐 개선해 볼게, 나 원래 그래 라고 대받아 치면서 나는 저 친구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던진 말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 넘겨버리고 내가 조금 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신경이 별로 없고 관심 없이 툭 내뱉은 말에 상처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시선, 남들이 보는 그 시선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만났던 그 친구 아니면 스쳐 지나갔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또 엄마, 아빠 어제 뭘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어떤 머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마찬가지. 사실 남들에 대한 시선을 좀 내려놓고 그 시선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나도 남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 낮은 그 시기 때 어떻게 하는 게 나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냐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랑하고 아끼라는 게 말은 쉬운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이 행복을 느끼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집에 걸어가는 길에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다 내려놓고 잘 모르겠고 그냥 여행을 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맛있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자존감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걸 배움으로 인해서 그 배운 거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정말 소설책을 읽으면서 소설책 안에 주인공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행복감을요, 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함을 느꼈을 때 그 행복에 더 곱절, 배가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정말 행복했다면 행복한 감정을 내 주변, 예를 들어서 나의 엄마 아빠나 내 동생, 누나, 오빠라든지 좀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가 좀 더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존감을, 시기를 낮췄던 삶을 내가 행복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까지 우리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믿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또 워라밸, 집에 와서의 어떻게 살면 더 중요한 건 육아거든요. 근데 하필 그 시기 때 육아를 하면서 회사를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육아에 멀어지긴 했었는데, 그때 중요한 건 결국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건데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행복인데, 가족인데, 객은 결국 행복함을 만들기 위해, 돈은 어떻게 수단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회사에서 받던 스트레스나 뭐 머릿속을 차고 있는 나의 고민들은 다 내려놓고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냥 나는 이 집의 가장이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마인드 세팅을 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더니 어느 순간 그 연기가 실행을 하다 보니 현실이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쉽진 않아요. 근데 가급적인 그런 마인드를 먹고 매 순간순간 욱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아 그래, 나는 내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람이야. 그걸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마인드셋을 하면서 내 자존감이 낮아 있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이 어떤 것도 행복해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점점 내가 자존감이 낮은 시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존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물론 있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나에 대한 관심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나도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있어서 가장 행복한지를 생각해보고 그 행복감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찾아 나서서 내가 받은 행복을 내 주변, 가족, 친구에게 나눠주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면서 내 자존감이 낮은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했던 내용들을 삶에서 바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나의 가족, 친구,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거에 행복을 느낄까? 그럼 나는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까? 이 유튜브를 바로 끄고 적어서 그 적은 내용을 주변 사람에게 바로 실행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고! 난 극복! 감사합니다.